네, 슈팅스탁 2부 주식 썰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수연입니다. 2부 주식 썰전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시장에서 궁금해할 만한 시장 이슈에 대한 주제로 전문가님과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코너 기다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전략주 AS와 새로운 전략주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종목 상담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오늘 함께하실 전문가 상한 김용덕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오픈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에 들어오셔도 종목 상담 코너가 있습니다. 종목의 이름, 매수하신 가격, 비중 올려주시면 방송 시간을 통해서 고민도 해결해 드리고요. 이 종목 상담 선정되실 경우에 저희가 커피 쿠폰도 함께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주식 썰전 함께할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 주식 썰전 오늘은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오늘 힘들었던 우리 시장 썰전 주제부터 바로 확인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첫 번째 썰전 주제입니다. 미국 SVB 붕괴로 인한 금융 불안 여파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예정된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에 따라서 3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 동결에 대한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을 얼어붙게 만든 이에 대한 이야기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썰전 주제입니다. 네, 지난 12일 하이브의 SM 경영권 인수 중단 결정이 나왔습니다. 경영권 경쟁을 벌여온 하이브가 카카오와 합의하며 상승세를 이어오던 SM의 주가가 공개 매수 가격 아래로 하락을 했는데요. 앞으로의 향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썰전 주제 확인해 보고 왔습니다.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이야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나왔던 이슈입니다. 어제는 좀 괜찮아서 잘 지나가나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낙폭을 키웠습니다. 좀 네, 미국 시장의 영향인데 왜 이렇게 우리 시장이 빠졌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우선은 뭐 이제 빠진 이유는 뭐 매도 세력이 컸기 때문이죠. 네, 불안감. 외국인 투자자가 이제 장 초반부터 선물 매도 계약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양대 증시의 이제 대량 매도 흐름 부분들을 나타내주다 보니까 이런 흐름을 시장 압박이 버티지 못하고 밀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당히 좀 아쉬운 흐름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주라든지 그 전주부터 우리 시장이 유난히 글로벌에 비해서도 오버하고 있다. 좀 강하게 유지하려고 좀 겉멋을 벌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좀 해드렸었는데 그 여파가 이제 한 방에 급락으로 좀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 관련된 뭐 SVB 은행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자면 좀 특수은행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그 미국의 전체 금융권이 뭐 다 동일한 금융권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나라도 뭐 1금융권, 2금융권, 4금융권 이제 금융권이 좀 나뉘어져 있고 각각에 좀 해당하는 투자 방향성이 좀 다르듯이 미국도 극대형주에 대한 기본 대표 은행을 비롯해서 중형주, 소형주 운영들 우리나라보다 이제 땅덩어리도 크기 때문에 사람도 많고 굉장히 다양한 은행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 중에서는 이제 중소형 은행에는 좀 특수은행들이 존재를 하는데 이 SVB 은행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특수은행에 해당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스마트업 회사라든지 벤처 업체들 이런 이제 중소형 창업 업체들에 대한 투자를 좀 직접적으로 담당을 해주고 이와 관련된 부분 역할을 좀 많이 차지하는 은행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16위 정도에 해당하는 은행 순위를 나타낸다고 하는 은행인데 은행 규모 자체는 중형 은행이지만 대형주 은행처럼 전방위적인 부분들보다는 조금 스타트업 회사들한테 연계되는 역할을 좀 많이 해주게 되어 있고 이번에 미국이 대폭적인 금리 인상을 단기간 안에 감행함에 따라서 발생된 어떤 금리 인상폭 증가, 연동되는 대출 금리에 대한 부담 심리가 이런 스타트업 업체에 크게 타격을 주면서
이런 관련 업체들에 좀 투자를 많이 해오고 대출을 해준 은행이 좀 부실해지지 않겠느냐. 실질적으로 유동성 부족 현상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소문으로 퍼진 거죠.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뱅크런이라고 하는 네. 대거 예금자 이탈을 발생해주면서 지급 준비급 수준을 넘어서는 수준의 어떤 뱅크런이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이를 막지 못하는 수순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 부분을 이제 지급 정지 그리고 파산 신청까지도 이제 진행이 됐던 그런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뭐 시그니처 은행도 마찬가지예요. SVB 은행이 파산이 되려고 하는 그런 상태 속에서 2거래일 정도 뒤에 역시나 시그니처 은행도 이제 업무 정지 상태에 들어가고 네. 지급 정지 상태에 들어갔는데 이건 역시도 좀 특수한 역할을 맡고 있는 은행입니다. 대표적으로 일반적인 은행 역할보다는 코인 사업을 하는 회사들 쪽으로 대출이라든지 거래를 좀 많이 해주는 그런 업체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관련 업체들이 또 중소형 업체들이 많고 금리에 민감한 영향을 좀 많이 받는 대형 업체들이 아니기 때문에 좀 충격을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런 부분으로 역시나 유동성 위기가 닥칠 수 있다라는 소식이 이제 들리니까 역시 10조 원이 넘는 이제 뱅크런 사태가 나오고 지급 준비율을 넘어서는 수준의 어떤 이제 뱅크런이 나오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제 그 은행은 크게 문제가 발생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역시나 이제 정부가 관리하는 체제로 이제 들어가게 된 거겠죠. 네. 다행히도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빠르게 진화에 나섰죠. 하루 정도가 지난 뒤에 직접적인 대국민 연설을 통해서 관련 예금 부분에 대해서는 100% 나라에서 보증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너무 급하게 뭐 인출을 한다거나 이 은행에 대해서 망하니까 내 돈을 혹시 보장받지 못하지 않을까에 대한 부담을 갖지 말라는 그런 얘기를 해주면서 사태가 좀 진정되어 가는 그런 분위기고요. 다만 순수 예금을 제외한 어떤 투자 성격의 뭐 채권이라든지 그 외에 직접적인 위험성을 좀 감안한 그런 파생 영역 부분과 연동되어 있는 상품들에 대해서는 지급 보증을 해주지 않는다고 했죠. 네. 위험을 감수하는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라에서 책임을 질 사항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줬고요. 순수하게 예금 부분을 넣어놨는데 이거를 내가 혹시 못 받고 끝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부담에 대해서는 해결을 해주었으나 완전한 전체 자산에 대한 해결, 투자 자산에 대한 해결을 해준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댐에 구멍이 좀 났어요. 이 부분은 일단은 잘 막아놨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앞으로 추가적인 파급력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또 다른 추가 회사의 루머가 돌면서 뱅크런 현상이 나오면 추가적으로 이 부분을 정부가 막아줄 수 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는 거거든요. 네. 중소형 10몇 위권 은행 수준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나라에서 지급 보증을 해주는 사태로 약간 일단락을 시키고 또 관련자에 대한 처벌 및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규제 강화책을 마련한다라는 부분으로 나섰지만 예전 뭐 리먼 사태처럼 연쇄도발적인 붕괴 현상으로 금융망이 붕괴가 된다라고 한다면 미국 정부도 사실상 막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인 루머가 돌지 않고 추가적인 은행들의 뱅크런 현상이 나오지 않게 미국 정부 차원에서 잘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역시나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긍정적인 얘기는 하나 나왔더라고요. 이런 지금 미국의 금융붕괴 현상들이 나오는 이유가 네. 결과적으로 연준의 금리 인상이 고속화되어 있고 이런 금리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는 어떤 회사들의 이런 투자라든지 아니면 대출을 해준 은행들 위주로 붕괴가 나오는 현상들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앞으로 연준이 금리를 올리지 못하지 않겠느냐라는 긍정적인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네. 이건 만약에 추가적인 금융 문제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부분에서는 호재가 될 수 있는 얘기인데 일부 측면에서는 이번 달 금리 동결 가능성도 열어놓을 수 있다라는 분석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비율은 많지 않아요. 한 6% 정도 비율로 금리 동결 가능성에 대한 분석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90%가 넘는 리포트는 이제 빅스텝론은 사라졌고요. 기본 스텝 정도를 밟아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절대적으로 이런 금융 문제, 즉 은행이 파산하는 문제가 발생을 드디어 했기 때문에 우려가 현실화된다라는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고 이런 부분에 바이든 대통령도 너무 이 은행 측 부분, 즉 그 FOMC 측에 얘기를 해줬죠. 부담스러운 금리 정책을 가져가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대국민 담화 연설에서도 같이 연동돼서 해줬기 때문에 이 부분이 분명히 연준의 어떤 이번 달 금리 결정에 영향을 줄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물가 상승률이 높다라는 인식은 크기 때문에 빅스텝이 아닌 일반 스텝 정도를 밟아가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가능성이 가장 확률상으로 높다고 보시면 되겠고 일부 이제 앞으로 어떤 상황이 진행되냐에 따라서 금리 동결 가능성도 열려는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바로 오늘 네. 그리고 내일 발표되게 되는 네. CPI 그리고 이제 PPI 발표 수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CPI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오늘 야간 9시 반 정도에 발표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야간 무료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시간에 우리가 CPI를 체크해 볼 수가 있겠는데 우선 연준이 지금 이제 빅스텝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원인이 뭐냐면은 낮아지고 있었던 물가 지수에 대한 수치의 강도가 점점 얕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기용 체감 법칙이라는 게 굉장히 처음에는 가속도를 나타내다가 나중에는 이게 온화한 구조로 간다면 이건 역구성이 되겠죠. 물가지수가 급격하게 내려오다가 내려오는 강도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금리 올리는 것 대비 물가의 하락 속도가 점차적으로 체감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효용도가 떨어진다는 효용 체감 법칙과 같이 연동돼서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는데 그런 부분이 연준이 다시 한번 금리를 좀 속도를 내면서 물가 지수를 더 크게 떨어뜨릴 수 있는 부분으로 유도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일단 CPI의 예측 수치는 6.0 정도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네. 시장 예측 수치보다 낮게 나올 수 있는지 또는 동일하게 나올 수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번 달 같은 경우에 6.2 수치, 전년 동기 대비 물가지수 수치를 6.2 정도로 예측을 했는데 이것보다 0.3 정도가 높게 나오면서 실질적으로는 악재로 반영된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의 예측 수치를 하회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내일 발표되는 PPI 수치도 5.4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전달에도 5.4로 예측을 했다가 6.0인가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측 수치보다 상회하는 어떤 CPI, PPI 수치가 나오면 실질적으로는 시장 예측치보다 물가 하락률이 낮아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물론 전년 동기 월 대비로 본다면은 저번 달 발표됐던 수치도 그 전달에 대비해서는 다 조금씩 하향됐기 때문에 물가의 인상률에 대한 부담률은 줄어들고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월가가 기대하고 있는 즉 연준의 기준점이 되는 기준 수치에 비해서는 자꾸 상향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네.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금리 인상 부분이 추가적으로 진행되지 않으면 다시 물가가 오를 수도 있겠구나라는 부담 심리가 나오면서 연준의 정책이 변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가장 중요하겠고요. 또 하나 고용지표에서도 단순 고용률 외에 임금 상승률이라는 추가 수치를 보기 시작하듯이 CPI, PPI도 전년 대비 동기 기준의 수치를 보다가 이제는 근원 물가지수 그리고 전월 대비 물가지수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즉 직접적인 수치가 낮아졌다고 하더라도 전월 대비 물가지수 수치가 높아졌다면 인플레가 다시 올라가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는 부분으로 악재화될 수 있는 지표 혼조 현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전체적인 예측치에 비해서는 안정화되는 수치가 나와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앞으로 나올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 결정된 게 없어요. 네.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오늘 야간, 내일 야간에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크게 문제화되는 수치 정도의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시장이 좀 어느 정도 많이 꺾였기 때문에 다시 반등 흐름으로 좀 돌아가는 분위기가 내일이나 모레 정도부터는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뚜껑은 까놓고 봐야 알 것 같으니까요. 네. 앞으로 나오게 될 이런 어떤 CPI 수치에 따라서 연준의 금리 결정 과정이 바뀔 수 있다는 것과
또 미국의 어떤 이런 금융 문제가 추가적으로 터지지 않아야 시장의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거. 그리고 유럽연합이라든지 우리나라 등 각국이 실질적으로 이 은행들과 연계성이 적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유럽 증시도 급락이 나온 것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그런 은행권과 연동되는 것을 떠나서 전 세계적인 금리 인상이 나오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각 나라별로 금융권에 대한 뱅크런 현상이 개별적으로도 나올 수 있다는 부담감을 지울 수 없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각국에서도 주의 면밀히 관찰하면서 큰 뚝이 터지지 않도록 잘 대응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미국 특수은행들의 불안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SVB 파산과 시그니처 은행 등으로 파장이 퍼지면서 유동성에 대한 우려감에 이 뱅크런이 발발됐습니다. 다행히 미국 정부의 발빠른 대응으로 어제 시장은 무사히 지나갔는데요. 여기에 예금 부분만의 보장이 되면서 불안감은 여전히 잔존돼 있습니다. 그래도 다른 측면으로 가파른 금리 인상에 대한 부작용이 대두되면서 이 3월 FOMC 회의에서 빅스텝의 가능성은 낮아지며 베이비 스텝 25bp의 무게가 쏠리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밤 발표 예정된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와 또 내일 예정된 PPI를 체크하면서 시장 대응 전략을 세워보자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썰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하이브 드디어 이제 이야기 끝이 난 것 같은데 네. 어제는 하이브 카카오가 강세를 보이더니 오늘은 네. 또 약세를 보였고 네. SM은 어제 또 강세를 보이더니 아니 어제 낙폭을 보이던 네. 오늘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죠. 앞으로의 주가 향방 어떻게 갈까요? 우선은 이제 하이브가 무리하지 않겠다라고 네. 좀 얘기를 해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원래 하이브가 인수를 하려고 했었는데 네. 이 부분에 이제 카카오가 가처분 결과가 나온 뒤에 뛰어드는 경영권 분쟁이 이제 뛰어드는 현상으로 나온 거고 네. 여기에 연동돼서 하이브가 지금 이 카카오가 내가 공개 매수하는 사이에 좀 불법적인 지분 매입을 했다라는 부분으로 좀 경쟁 관계가 가속화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포인트가 있었거든요. 네. 제가 저번 그 시간에도 여러분들한테 SM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면서 이제부터는 양날의 칼을 가졌다. 네. 뭐 아니면 도파동이 나올 거기 때문에 올라가더라도 사실 개인 투자자 영역이 아니고 반대로 내려 꽂히면 개인 투자자는 대응하기 어려운 하락이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정확하게 그런 양날의 칼들이 네. 일주일 만에 다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요. 우선 결정적으로 이제 주가의 어떤 하락을 유도한 원인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바로 하이브의 경영권 분쟁 종료 소식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은 적극적으로 지분 매입을 해서 대주주가 되고 SM의 경영진을 갈아치우고 새로운 어떤 SM을 만들겠다라고 천명을 하면서 나섰던 하이브였는데 카카오가 너무 강력한 어떤 추가 지분 경쟁인 15만 원 이상의 가격 제한을 하면서 지분 매입에 들어가다 보니까 고민이 많아졌던 것 같아요. 네. 벌써 지분은 10몇 프로 확보를 지금 이수만 씨 거를 다 해놨고 그 상태 기준에서 지금 카카오와의 경쟁으로 추가 공개 매수를 하면 15만 원보다 높은 가격에 이제 공개 매수가를 설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과연 이 부분이 맞느냐를 생각해 봤을 때 너무 SM을 내 것으로 만들자고 내 살을 깎는 듯한 느낌을 받은 거겠죠. 네. 왜 하이브는 지금도 엔터업계 1위기 때문에 카카오가 SM을 인수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본적인 엔터 1위 자리를 내주진 않는단 말이에요. 차라리 이런 부분들을 협업이라는 관점을 통해서 나간다라고 한다면 주요 이제 2대 주주로 올라서는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무리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판단이 섰던 것 같고요. 그래서 하이브와 카카오가 얘기를 했겠죠, 이제. 얘기를 하고 주말에 하이브가 경영권 분쟁 종료에 대한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내가 추가 공개 매수를 해서 꼭 이 회사를 나도 인수하겠다라는 경쟁에서 빠진다는 얘기예요. 네. 그 얘기는 현재까지의 지분은 유지하되 추가 지분 확보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니까 카카오가 자유롭게 지분 확보를 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리게 된 거죠. 카카오는 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얘기를 해주느냐, 네. 하이브의 어떤 이런 결정을 존중하고 앞으로 하이브와 SM 그리고 카카오 엔터와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K-팝 문화에 대한 성장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던져주면서도 26일까지 예정대로
15만 원대 공개 매수 전략을 유지하면서 최대 지분 40%까지 지분을 확보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네. 여기까지만 들어봐서는 그러면은 카카오가 15만 원대의 공개 매수를 해줄 건데 주가가 떨어질 이유가 어디 있느냐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고요. 또 왜 주가가 12만 원에 해당하는 하이브가 공개 매수한 가격 밑에까지 떨어졌느냐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결정적으로는 재료 소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무리 카카오가 공개 매수를 15만 원 가격 구간대까지 해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경쟁 대상이 없는 상태가 된다면 그냥 대주주가 되는 게 확정되어 있고 주인이 바뀌는 게 이미 재료로 노출이 되어버린 상태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주가를 상승으로 올릴 만한 촉매제가 발생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주가가 15만 원대를 유지하기에는 주가 원리상으로는 어렵고요. 당연히 대량 차익 물량이 나서면서 매물 압박을 받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차트를 보시면은 SM의 주가가 12일 날 기본적인 하이브가 이런 관련 결정을 일요일 날 해주고 나서 월요일 날 바로 개파락 급락에 나오는 흐름들이 보였고요. 일단 1차적으로 매물 압박을 받는 어떤 매물은 다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시장 급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추가 조정은 나오지 않았던 걸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하이브와 기본적인 카카오나 카카오 엔터의 주가 움직임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네.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전일까지는 주가 반등이 나오다가 오히려 오늘은 주가가 다운되는 현상이 나왔죠. 네. 왜? 전일은 더 이상 회사에 돈을 들여가지고 무리하게 지분 매입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재무 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일이 없겠구나라는 판단으로 매수세가 붙었겠지만 다시 잘 생각해보니 결국 SM을 인수 안 하고 협업을 한다는 얘기는 카카오 측에 계속 부탁을 해야 된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약간의 악재로 받아들여졌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주가 흐름이 역시나 전일에는 반등이 나왔지만 오늘은 하락이 나왔죠. 왜? 네. 전일에는 이제 직접적인 대주주가 될 확률이 높아져 있고 더 이상 경쟁 상대가 나올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SM 인수 시너지 효과에 대한 기대치가 반영이 됐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왜 떨어졌을까요? 많이 떨어지진 않았지만 결국에는 공개 매수를 계속해서 지분을 늘린다고 했기 때문에 무리하게 높은 가격에 자금을 들이면서 지분 매입을 이번 달 말까지 거의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현금 유동성이 충분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무리한 가격에 엔터주를 인수하는 데 소비를 한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네. 카카오 주주 입장에서는 그렇게 반길 만한 내용은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카카오와 하이브의 주가의 변동성은 앞으로 큰 변동성이 나올 거라고 보지는 않을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반대로 SM 같은 경우에는 상승 동력이 없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쉽게 주가 반등 전환이 나오긴 좀 어려울 걸로 보이고 기술적인 지수 반등 효과가 나올 때 현재 나온 장대 연봉이 어느 정도 개선돼서 14만 원 정도 수준에 대한 레벨업은 나올 수 있겠지만 직전 고점인 16만 원이라든지 아니면 15만 원 이상권의 상승 추세가 앞으로 나올 확률은 상당히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네. 투자 관점에서 신규 매수는 주의가 필요할 걸로 볼 수 있겠고요. 보유자 입장에서는 지금 팔긴 좀 억울하잖아요. 네. 기술적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오는 걸 이번 달 중에 공개 매수 절차들이 진행되는 것을 확인해 가면서 잘 대응을 해주시고 또 공개 매수를 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을 해서 안정적인 매도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하이브가 무리하면서까지 SM 경영권 분쟁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면서 분쟁 종료로 합의하며 SM 주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26일까지 15만 원 가격에 공개 매수 나서겠다는 카카오의 입장 유지했지만 이런 재료 소멸 이슈로 인해서 어제 하방 압력 받았다 설명까지 들어봤고요. 오늘 하이브 카카오는 앞으로도 주가 큰 변동성은 없을 것이고 다만 SM은 상승 동력 부재한 상황으로 14만 원 정도까지 목표가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이야기해 주신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과 방송이 끝나고 더 자세한 이야기, 전략을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상한 김용덕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또 화면 하단에 QR코드도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대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이런 시장 이슈들 이야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 이후입니다. 오늘 9시부터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께서 이어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예정 중에 계시는데요. 공개 방송에서는 어떤 주제로 또 강의해 주실까요?
시장이 좀 오르는 듯 하다가 네. 이렇게 한번 꺾여버리니까 네. 이제 투자자들이 드디어 무서워요. 부담을 느끼고 맞아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실 상황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런 시장 여러분들 개척할 수 있는 방법, 네. 이런 악재 장속, 변동성 장세가 나오는 상황 속에서도 굉장히 승률 높게 매매하는 확실한 방법이 사실 있거든요. 그렇게 매매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무료 방송 참여자분들한테 비법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꼭 참석하셔서 악재장 속에서도 높은 승률 낼 수 있는 매매법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하락장 불안감이 만연한 시장에서 승률 높게 매매하는 방법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 사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9시부터 참여하셔서 좋은 정보들 얻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준비된 이벤트도 있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힌트를 듣고 정답을 아시는 분들 9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정답을 남겨주시면 추첨 통해서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주식 썰전 정리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바로 첫 번째 올라온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목의 이름은 3기이고요. 매수가는 3,720원, 비중은 10%입니다. 전기차 부품주 3기 오늘 7% 넘게 크게 하락받으면서 2,985원으로 중가 형성했고요. 좀 계속해서 하락 추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선 오늘 충격이 상당히 좀 컸던 것 같고요.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 흐름하고 비슷한 수준의 네. 윗꼬리 흐름이 좀 강하게 나오는 그런 모습이 형성된 걸로 보입니다. 앞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사명은 조금 생소할 수 있어도 네. 자동차 부품주, 그중에서도 뭐 알루미늄 계열, 그리고 자동차 변속기라든지 뭐 이런 쪽을 좀 담당해주고 있는 업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전체적으로는 하청업체 소속 쪽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국내 대형 자동차 업체와의 흐름을 좀 동조해 간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주가 자체 흐름이 지금 3월 흐름까지 쌍바닥을 잡고 있다가 반등이 못 나오고 있었어요. 다른 메타버스 업종이라든지 일반적인 신성장 업종 같은 경우에는 상승 추세가 좀 최근 2월 달에도 그렇고 3월 초까지도 유지되는 흐름들이 좀 있었는데 반해서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 1월 달에 단기 반등 효과 외에는 시장에 대한 어떤 방향성에 비해서도 좀 위축되는 저점 흐름을 유지해주고 있었는데요. 네. 이 상태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시장 하락 쇼크를 받으면서 주가가 다운된 현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말 그대로 종목이 악재가 있다기보다는 시장이 너무 큰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밀렸다는 부분들이 좀 클 수 있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가격 구간대가 3,700원 정도시라고 한다면 네. 높은 수준은 아니에요. 1월 달 중순 가격, 그다음에 이번 달에도 근접 가격을 한번 보여줬던 가격입니다. 오늘 안 밀린 종목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거의 90% 이상의 종목이 시장 하방 압력을 받았다, 연동을 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종목도 그 원인에 의한 하락이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오늘 나온 7, 8%의 하락은 3월 중에 복귀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이후로 또 시장에 대한 어떤 금리 동결은 아니더라도 네. 베이비 스텝이 확정된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증가는 없다는 식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에 대한 회복력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매수가 회복은 3월 중은 아니더라도 네. 상반기 중에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전체 비중 10% 보유하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기 오늘 90% 이상 종목이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이런 시장 큰 조정으로 역시나 3기도 오늘 조정을 받았습니다. 3,700원 매수가 높은 수준 아니다 말씀 주시면서 오늘 나온 하락은 이달 내에 회복될 것이고 또 매수가까지도 상반기 내에는 회복될 것으로 예상해 주시면서 보유로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매수가 78,263원, 비중 20%인데요.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로 시장 밀리면서 좀 크게 조정받았는데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도 매수가가 나름 네, 손실이 네, 아니에요. 좋네요. 네. 네. 개인적으로 어제나 아니면은 오늘 사진 않았을 것 같고 네. 제가 보기에는 2월 중에 사셔서 수익 중이시다가 지금 내려오는데 조금 하다가 네. 손실 전환된 게 아닌가 생각해봐요. 그러면 78,000원의 매수가를 여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이 구간밖에 없거든요. 그죠? 2월 말. 이게 내려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직전 꼬리 저점을 잡을 확률은 없고 오늘 매수 베팅을 들어가는 거는 정상적인 투자가 아니거든요. 네. 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오늘 매수를 음봉 칼날이 들어갔는데 들어가시면 무할이면 도투자이기 때문에 아닐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수익이 났다가 손실 전환된 건데 개인적으로는 많이 오르긴 했어요. 예, 뭐 삼성전자의 어떤 지분 투자에 대한 효과를 받는 로봇 관련주 대장주이기도 했었고 네. 또 휴먼 로봇을 개발하는 가장 앞으로 진보적인 로봇 형태, 서비스 로봇에 가장 다가갈 수 있는 로봇 업체인 게 맞는데 네. 지금 주가의 하락폭이 오늘 7%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7만 원 선 내에는 진정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왜 그러냐면은 로봇 사업은 어차피 앞으로 확장이에요. 축소는 없단 말이죠. 네. 그리고 국내 대기업 3대 기업이 다 로봇 투자에 대한 확대를 얘기해줬기 때문에 올해는 로봇 관련주의 상승 추세에 대한 기대치는 높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올라가서 시세 탄력은 떨어질지 몰라도 이전에 지켜줬던 저점은 지킬 것이다라는 거고 7만 원까지는 흔들림이 나올 수는 있지만 다시 8만 원, 9만 원에 대한 재도전은 충분히 상반기 중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매수가 회복이 되기 전에 좀 더 밀리더라도 부담을 갖지 말고 들고 계실 수 있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매수가 회복된 뒤에도 익절보다는 추가 수익을 좀 낼 때까지 들고 계시다가 차익 실현 관점은 직전 고점 근처 수준 이상권 정도부터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로봇 산업은 앞으로도 확장될 것이기에 이전 저점이 지켜진다면 7만 원 지지로 삼아 주시고요. 이 8, 9만 원까지 대도전 상반기 중에 다시 나올 것을 말해주시면서 홀딩 의견과 함께 직전 고점까지 추가 수익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해 보겠습니다. 더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상한 김용덕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오픈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에 들어오셔도 종목 상담 코너가 있습니다. 종목의 이름, 매수하신 가격, 비중 올려주시면 방송 시간을 통해서 고민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전략주 AS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포트폴리오 AS 시간입니다.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에 추천 주신 종목에 대해서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새롭게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전문가님의 전략 중 AS 가격 전략 변경된 부분이 있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초록뱀 미디어 손절가 10,000원에서 9,500원으로 더 낮게 조정이 되었고요. 크린앤사이언스도 손절가 기존 1,900원에서 1,500원으로 변경된 점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첫 번째 종목부터 AS 들어가 보겠습니다. 3월 2일에 매수했던 메타버스 양자 암호 관련주 옵티시스입니다. 전문가님께서 지난주 화요일에 출연하셔서 이번 주 내로 직전 고점 돌파 나올 것이다. 네. 수익 실현해보자 이야기해 주셨는데 네. 목요일, 금요일 날 나오셔서 10% 급등세가 나타났습니다. 네, 좀 깔끔했던 것 네, 같아요. 톡방에서는 실시간으로 전략 주셨을 텐데 또 네, 한번 맞아요. 어떤 전략인지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이제
매일매일 변동성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목표 주가 달성됐을 때 난 그냥 팔 거다라고 하면은 사실 오픈 톡방은 안 들어오셔도 돼요. 예, 왜 제 종목 중에 지금 22개 공식 종목 중에 17개가 목표 주가 달성이 됐기 때문에 네. 거기서 팔면은 거의 다 수익을 내셨을 거란 말이죠.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거를 목표 주가보다 더 높은 것도 바라볼 거다 또는 계속 관리를 받고 싶다고 하면 노란 톡방에 꼭 들어오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네. 장중에 실시간으로 매도 사인도 드려요. 오.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목요일 날도 목표 주가 달성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고 네. 그리고 금요일 날 17,000원대 구간대에 있을 때 차익 실현 사인을 드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전날에도 부분 차익 실현 사인을 드리기 시작했고 그 다음 날에도 부분 차익 실현을 나서라 이제 차익 실현을 해가라라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노랑 톡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대부분 17,000원대에 다 차익을 벌써 끝냈을 거란 말이죠. 네. 근데 만약에 경제 방송만 보신 분들은 지금 이거 떨어졌네. 매수가도 이탈돼서 방송에서 어떻게 에이스 해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굉장히 잘못된 거겠죠. 그쵸. 왜 수익이 10몇 프로나 진행돼서 목표 주가가 달성이 됐는데 본인이 안 판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내려왔다고 전문가 어떻게 대응해 줄 거야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쵸. 그래서 그렇게 장중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은 꼭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라라는 말씀 다 에이스 관리 전략들이 나가니까 네. 충분히 여러분들이 잘 대응할 수 있게 도와드린다는 얘기 드려보고 싶고요. 네. 자, 혹시라도 아직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너무 지금 슬플 거야. 야, 이거 내가 10몇 프로나 수익 중이었는데 이거 내가 왜 들고 있었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네. 너무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다. 왜? 옵티시스는 말 그대로 메타버스를 포함한 앞으로 5G 또 스마트 시티 시대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고점 이후 주가 낙하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최근 이 거래일에는 거래가 거의 실리지 않았다. 네. 그리고 저점까지 내려왔다면 저점 확인을 해주고 있을 때 어떻게 될까요? 다시 메타버스 파동은 상승파로 나올 거라는 점이죠. 네. 충분히 직전 고점 돌파가 바로 나올 수는 없겠지만 16,000원이라든지 내가 매수해서 수익을 내고 있던 가격으로의 회복력은 이번 달 중에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을 테니까요. 다음 수익 실현 기회가 있을 때는 너무 큰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 네. 말 그대로 무료 추천주잖아요. 맛보기 종목들이라고 제가 강조를 하고 있죠. 네. 그런 만큼 욕심을 크게 부리지 마시고 적정 수익 실현을 항상 해가시라는 전략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옵티시스 먼저 전문가님께서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장 중에도 매도 사인 실시간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목요일, 금요일 지난주 해서 17,000원대 수익 실현 완료한 종목입니다. 혹시 실현 못하셨어도 옵티시스는 5G 관련해서 핵심 역할을 하는 종목으로 저점 지지 후에 다시 한번 상승 파동 나올 것으로 예측해 주셨습니다. 다음 AS 종목 들어가 보겠습니다. 2월 22일에 매수했던 재건 관련주 현대 에버다임인데요. 오늘 장중에 9% 상승까지 나왔다가 윗골을 달면서 응봉 마감을 했습니다. 요즘 이런 재건, 건설 관련주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힘을 못 내고 있었는데 네. 오늘 좀 힘을 냈어요. 어려운 네. 장에서. 어려운 네. 장에서 힘을 내서 참 값지지 않았나. 네. 개인적으로 어제까지 좀 약세를 보이던 애들이 오늘 더 약세를 보였던 애들이 대부분인데 맞아요. 특히 현대 에버다임을 포함한 재건 관련주들은 오히려 오늘 굉장히 강세를 보였단 말이죠. 네. 예, 뭐 현대 에버다임 같은 경우에는 뭐 1% 상승률이지만 뭐 데모 같은 경우에는 거의 7, 8% 이상의 급등이 나오면서 오히려 V자 반등 준비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 있거든요. 네. 전체적으로는 시장이 약세인데 이렇게 강세 전환을 시도해주는 애들은 무언가 매수세가 붙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네. 즉, 더 이상 떨어질 땐 없다, 떨어지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 재건 관련주와 관련돼서는 뭐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관련 수혜 요소가 다시 한번 재부각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관련 흐름에서 쌍바닥을 찍고 하방 경직 이탈된 게 많은 날 오히려 쌍바닥에서 급등이 나왔다는 얘기는 앞으로 이전 고점까지의 탄력을 받을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투자자분들은 이제 좀 부담 없이 지켜보셔도 네. 9,000원 이상의 상승 그리고 9,500원 이상의 돌파가 나오면서 3월 중 목표 주가 달성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안정적으로 홀딩 유지만 해주시면 될 것 같다. 그리고 재건 관련주에 관심을 좀 가져보자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 에버다임 오늘 같은 시장 약세에 비해서 강세에 전환된 종목들은 매수세 붙고 있는
된 점 확인할 수 있다라고 먼저 말해주셨습니다. 재건 관련주 여러 모멘텀으로 재구박될 수 있는 만큼 관심 가져보시기 바라고요. 이제 상승력 기대하면서 3월 중까지 목표 수익률 달성 기대해보자로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AS 종목은 지난 방송 추천주였던 3월 8일에 매수했던 게임 관련주 M게임입니다. 해외 기반된 게임주로 추천 주셨는데 M게임은 또 어떤 전략 이야기해 주실까요? 사실 좀 누르긴 했어요. 네. 공략하고 하루 정도 반등 나오고 좀 눌러 내려가가지고 네. 아쉬움이 좀 네. 크실 수 있어요. 네. 야, 상한 김영덕 대표 추천주인데 야, 이거 공략하면은 무조건 먹는 거 아니었어? 네. 와, 근데 이거 공략하고 나서 내려가니까 좀 아쉽다라고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하지만 내려가도 꼭 올라오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비웃은 거 아니시죠? 아니요, 정말. 네, 제가 항상 놀라잖아요. 전문가님의 그렇죠. 이런 처음 SM 네, 4대 엔터를 비롯해서. 네. 네. 제가 너무 제 잘난 척을 잠깐 했던 것 같아가지고. 네. 네. 아닙니다. 사실이니까. 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누르는 흐름이 나오더라도 부담은 가지실 필요가 이제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종목은 제가 추천을 드릴 때 얘기를 드렸어요. 사상 최대 실적주다. 그러니까 사상 최대 실적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 네. 거래소 푸스닥에서 최소 4년 이상 연속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업체가 몇십 개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리고 얘는 중국 진출을 해 있는 게임 기업이고 거기서 인기 게임을 얻어가지고 지금 실적이 계속 좋게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좋게 더 나올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가 자체도 지금 추세선 62평범위 라인 범위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추세 이탈 자체도 나온 게 없단 말이죠. 네. 이런 애는 오히려 비중을 적게 담았다면 더 담아야 될 종목인 거죠. 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온 거니까. 바로 날아갈 수도 있었는데 한 번 누르고 가주니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비중이 많지만 않다라고 한다면 조금은 더 태우시고 다음 직전 고점 돌파 시 수익을 더 챙겨가시는 전략도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네, M게임 사상 최대 실적주로 추세도 이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수 조정되는 이때 비중을 늘릴 수 있는 기회로 말씀해 주시면서 직전 고점 돌파할 때 수익 실현으로 보유 의견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2월 8일에 매수했던 엔터 관련주 뉴입니다. 이 슬램덩크 관련 종목인데요. 네. 뉴는 또 어떤 전략 들어볼까요? 참 뭐 한심하네요, 그죠? 하세요. 네, 최근 네. 한 달 동안의 주가가 진짜 네. 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네. 한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좀 새로운 걸 보여줘야 되는데 네. 똑같이 떨어지는 것만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올드로 사명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네. 얘는. 네가 무슨 뉴냐. 어. 만약에 네가 뉴를 유지하고 싶으면 올라가야 이제부터 된다. 양봉만 보여줘라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기본적으로 7,000원이라는 손절가 구간대가 오늘 이탈될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이기 때문에 제가 오픈 톡방에서도 여러분들한테 이제 손절가 변경 사인을 드렸고 네. 방송을 통해서도 지금 추가 전달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6,500원이 깨지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7,000원이라는 이전 저점 구간 마지노선에서 다시 V자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네. 뉴로 사명이 남고 싶다면 이제부터 양봉이 나오기를 우리가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 많이 떨어져 있고 또 미디어 업체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력 나온다면 또 불같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좀 더 들고 가시면서 인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 손절가 7,000원에서 6,500원 가격 전략 변경된 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는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힌트를 듣고 정답을 아시는 분들 잠시 후 이어지는 9시 상한 김용도 전문가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 통해서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도전 상한가 이번 주 새로운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네, 이렇게 좀 어려운 변동성 큰 시장에서 우리 네. 과연 전문가님께서 준비한 전략주 네. 힌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재밌는 힌트로 갈까요? 네, 오늘 시장도 떨어지고 좀 네. 시청자분들도 기분이 안 좋으실 것 같으니까 한번 알겠습니다. 재밌게 들어볼까요? 네. 우선 우리가 예전에도 뭐 임진왜란이라든지 네. 이런 좀 풍파를 좀 많이 겪었지만 네. 그런 임진왜란 당시만 해도 수도라든지 아니면 지역 수도 같은 경우에는 네. 다 뭘로 관리를 했었죠? 지역 수도 같은 예. 경우에요? 이렇게 수도에 이제
뭐 사또라든지 아니면은 네. 거기 수장들이나 네. 또 임금을 모시는데 보면은 궁궐 성. 성들이 있죠. 네. 성에는 성벽이 둘러싸여서 그 안을 보호하고 있죠. 물론 일반 평민들은 밖에도 좀 살지만. 네. 그러면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만약에 외적이 쳐들어왔다. 네. 그래서 당장 이제 죽게 생겼다. 그럼 평민들은 어디로 도망갑니까? 산으로. 산으로 가나요? 아, 성 안으로. 네, 성으로 가려고 하겠죠. 네. 그럼 거기서 지휘 장군이 뭐라고 그럴까요? 살려야 되니까. 성 안으로! 다 성 안으로 들어오라. 그럼 성 살 안으로, 것이다. 들어와라, 성 안으로. 우리가 지켜줄 것이다. 네. 성 안으로 들어오라. 네, 이미 답이 나왔네요. 아시나요, 답을? 네, 전 알죠. 아, 그렇군요. 네, 이게 여러분들 힌트고요. 네. 그러면 이제 장군들이 열심히 지키죠. 저희의 계좌를 지켜주겠죠. 오. 이 성 안으로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 네. 여러분들의 계좌는 보호받고 장세 무관하게 수익을 낼 수 있을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 알려드리면서 네. 해당 종목이 하고 있는 사업은 이제 1차 사업이에요. 네. 직물 관련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안정성을 띠고 있다. 현금 유동성이 좀 풍부하고 망하지 않는 1차 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대비 어떤 성장성 면에서는 좀 뒤떨어질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기본적인 사업 흐름에서는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상당히 적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안정적이다. 네. 두 번째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품절주에 해당을 해요. 품절주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시장이 약세일 때 오늘 같은 날도 점핑하는 종목들이 좀 보셨을 거예요. 그럼 시장에서 보통 품절주라고 해가지고 시장 대비 거래량이 예전에 적거나 아니면 시장과 무관한 개별 세력 흐름으로 자기 갈 길을 가는 종목들에서 급등이 보통 나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또 품절주에 해당하는 개별 세력주 형식이기 때문에 시장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자,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죠? 자, 어제도 급락, 오늘도 급락 나왔는데 이 종목의 차트 어떤가요? 양봉. 네, 네. 지금 거의 2주 연속 상향 매집 양봉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면 예전에도 매집 양봉이 나온 후에는 주가가 급등이나 반등으로 갔듯이 현재 조정을 다 받고 다시 매집 양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해당 종목의 주가는 결국에는 직전 고점 도전을 하러 갈 수밖에 없겠죠. 네. 이거는 기본적으로 주가가 앞으로 더 떨어지건 아니면 주가가 다시 오르건 상관없이 자기 갈 길을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고요. 네. 시장이 두렵다, 무섭다라고 한다면 내일장에 뭔가 내가 근데 베팅해서 앞으로 수익을 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네. 이 보호해줄 수 있는 종목, 여러분들을 성안으로 끌고 와서 보호해줄 수 있는 이 해당 종목을 꼭 매매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세한 매매 전략이나 또 네. 종목명은 여러분들이 알기 어려우실 테니까 제가 무료 방송에서 해드릴 테니까요. 네. 꼭 놓치지 마셔야 될 종목, 매매법 무료 방송에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성안으로 들어오시면 이 계좌를 지켜드립니다. 수익 낼 수 있는 종목 참신한 힌트 주셨고요. 섬유 제품 업체로 품절주로 시장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야기 주시면서 기술적으로 조정 후에 이 매집 양봉 나오면 직전 고점 도전 예상해 주셨습니다. 오늘 진행해 주신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과 방송 이후에도 자세한 전략주에 대한 대응법 얻고 싶으시면 문자샵 3772번으로 상한 김용덕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채팅방에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방송 직후입니다. 9시부터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께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준비 중에 계시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시장이 휘청거려도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네. 시장을 이기는 종목을 매매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장을 이기는데 자신이 없다? 또 여러분들이 높은 승률로 매매하는 거에 자신이 없다라고 한다면 오늘 무료 방송에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제가 조정장이 나오건 상승장이 나오건 장세 무관하게 높은 승률로 매매할 수 있는 비법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꼭 참석하셔서 오늘 추천주 매매법도 들어보시고 또 여러분들 높은 승률 낼 수 있는 비법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장세 무관하게 시장을 이기는 종목, 절대 승률 매매법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 사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잠시 후 9시부터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